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 레드햇의 오세영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앱탭 솔루션 아키텍트를 맡고 있고요. 주로 하는 업무는 JBoss 미들웨어, 그리고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미들웨어 쪽, 그리고 컨테이너 테크놀로지, 그리고 애자일이나 데브옵스 관련된 것들, 그리고 모바일 관련돼서 고객의 비즈니스 어질리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고객분들과 많이 이야기하고 아키텍처 그리고 프랙티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컨테이너 시대, 앞서 좀 들으신 것처럼 앞서 보신 슬라이드 중에 좀 비슷한 그림들도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컨테이너라는 기술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속칭 배포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어떻게 혁신이 되고 결국에는 고객이 데브옵스 같은 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레드햇에는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솔루션 아키텍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 슬라이드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좀 리마인드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레드햇에서 생각하는 차세대 아키텍처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애자일 인프라스트럭처는 x86이라는 피지컬 서버에서부터 가상 환경,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 모든 환경에 대해서 고객이 원하는 비즈니스 솔루션을 이렇게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아키텍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향후의 넥스트 아키텍처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온프레미스 혹은 레거시라고 하는 여러 시스템들을 인터페이스 통합하고 그리고 자동화시키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고 룰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위에 비즈니스를 좀 더 성공시키기 위하여 모바일을 도입하는 그런 아키텍처들. 과거에 모바일이 일반 국민들이나 커스터머 엔드 유저라고 했다면 지금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내용, 임플로이어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아키텍처성으로 반영되고 고객사에서 구축해야 될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은 제가 오늘 이야기할 데브옵스. 데브옵스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데브옵스라는 거는 People, Process, Technology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레드햇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한 번씩 염두해 주시고 돌아가셔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일단은 개발하는 그룹은 본인의 이제 로컬 PC, 랩탑이나 노트북 같은 데에다가 개발 환경을 일단 설치를 하죠. 설치를 할 때 설치 문서 가이드에 따라서 10명이 됐던 20명이 설치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되고 어떤 사람은 하루짜리를 일주일, 한 달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입사원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설치가 끝나면 개발을 하죠. 개발을 해서 테스트를 로컬에서 합니다. 그리고 일명 프로덕트 라인, 저희는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 프리 프로덕트 스테이지 환경, 그리고 나중에 운영 환경까지 다양한 환경에 동일한 소스 코드를 자바나 단넷, C 같은 걸로 만들어서 빌드해서 배포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 그렇게 했을 때 애플리케이션 개발된 코드는 동일한데 테스트할 때마다 결과가 틀려집니다. 그러면 테스트 부서나 운영 부서에서는 소스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잘못되어 있다. 다시 개발을 해와. 버그가 있다. 오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개발 그룹에서는 이미 테스트가 끝났는데 무슨 소리냐? 왜냐? 니네 환경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로 섞여 있습니다. 그 런타임 환경을 설치하는 것에서부터 지속적인 변경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환경별로 디플로이 배포하고 테스트하고. 왜 그러냐? 내 로컬 머신은 서버가 로컬 PC 하나인데 개발 서버 가면 서버가 2개고 운영 서버 가면 서버가 100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네트워킹이나 여러 가지 설정들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어떤 프로퍼티스 파일을 만들거나 뭐 메타 정보를 메타DB 같은 걸 이용해서 따로 소스 코드에서 분리시켜서 유지보수를 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사람들이 일하는 프로세스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서비스 딜리버리라고 하는 프로덕션 환경까지 넘어가는 운영 환경까지 반영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는 3개월 만에 프로젝트가 끝났어야 되는데 테스트베드 서버까지는 잘 테스트하다가 운영이랑 복제된 환경을 테스트하는 순간부터 에러가 발생합니다. 소스 코드에 문제는 없고 나중에 찾아봤더니 무슨 로드 밸런서나 어떤 방화벽이나 프락시 정보에 뭔가 잘못이 등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찾는 데 시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심지어 다시 잘 돌아가는 기능조차 다시 재테스트해야 되는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사태도 많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서버까지 디플로이하는 시간 그리고 그거로 자주 또 서버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 재기동 그런 시간이 남으로써 고객 입장에서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하면서 기존의 프로세스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컨테이너를 설명할 때도 동일한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기존 인프라스트럭처 환경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했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플리케이션 배포, 개발에서부터 운영까지 넘어가는 프로세스에 좀 더 포커스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개발그룹과 운영그룹, 여기서 얘기하는 개발그룹은 dev, 운영은 ops, 합쳐서 DevOps라고 앞으로 이야기해 드릴 거에 대한 시초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개발그룹에서는 가지고 있는 목적, 비전, 뭐 KPI 이런 게 틀립니다. 운영그룹이랑. 어떻게 틀리냐? 개발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어진 시간에 미션을 성공해야 되거든요. 프로젝트가 6개월이다? 6개월 안에 무조건 운영에 나가야 됩니다. 지연되면 무조건 개발 쪽의 잘못인 거죠.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합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 아키텍처, 플랫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만드는 데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전통적으로 많이 만든 걸 다시 반복해서 카피해서 만드는 것보다 새로운 걸 도전하고 빠른 시간 내에 운영에 반영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반면에 운영그룹은 전혀 다르죠. 운영그룹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운영하는데 익셉션이 있으면 안 되고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비용이 드러나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뭐 성능에 문제가 되는 운영 시스템인지 아니면 보안에 혹시 문제가 되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이 그 운영그룹의 비전이고 KPI고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개발을 해서 운영까지 하나 흘러가는 이 파이프라인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삐걱대기 시작하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이냐? 앞서도 보신 그림처럼 솔루션은 바로 컨테이너. 컨테이너 테크놀로지는 쉽게 이야기하면 패키징을 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해당 서버, 타겟이 되는 서버가 테스트 서버이건 운영 서버이건 해당 서버에다가 디플로이를 한다는 것은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빌드해서 랭귀지 플랫폼이 뭐가 됐던 이렇게 아카이브 형태로 떨어뜨린다고 보면 컨테이너는 이 컨테이너 박스처럼 이 박스 안에는 OS랑 연동하는 라이브러리 같은 OS 레벨도 있고 그리고 런타임 환경인 웹서버나 애플리케이션 서버 우리 저희 JBoss EAP 같은 그런 것들 그리고 실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자바나 .NET C 같은 PHP, Node.js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저 컨테이너라는 상자에 담아서 패키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만 있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 기술을 접목한 애플리케이션 빌드 배포 환경은 쉽 러닝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들어서 떨어뜨려서 그냥 바로 구동을 시키는 거죠. 컨테이너는 OS 입장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그 발표를 보신 분들은 이렇게 항구에 이렇게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컨테이너를 띄워서
떨어뜨린다. 그 떨어뜨리는 곳이 베어메탈 물리 서버든 가상화 환경이든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오픈스택 같은 프라이빗 그리고 아마존 AWS 같은 그 퍼블릭 클라우드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 패키징 안에는 런타임 환경인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같이 뭐 프로퍼티스 파일을 사용하던 그거를 DBMS로 메타 정보로 빼던 그런 게 다 필요 없이 모두 패키징이 되어 있고 패키징 된 거를 필요한 서버에다가 그냥 구동만 시키면 러닝을 시키면 되니까 재컴파일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특정 인프라스트럭처에 락인이 되지 않는 굉장히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무엇이냐? 아까 나왔던 그림이랑 비슷한데요. 컨테이너를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걸 물어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릴 데브옵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왼쪽은 그 운영자 쪽이고요. 오른쪽은 개발자 쪽, 개발 그룹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자 쪽에서 봤을 때는 컨테이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가 여러 개 사용할 때 컨테이너의 그 리소스, CPU나 메모리 같은 걸 어떻게 할당하고 어떻게 쓰는지, 리눅스 커널에 있는 컨트롤 그룹이나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보안 관련된 SE 리눅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다 아까 말씀드린 런타임도 들어있고 또 일부 이미 가상화 환경, 레드햇의 RHV나 혹은 뭐 다른 회사들의 가상화 환경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은 과거의 물리 서버 자체를 가상화 환경으로 여러 개 논리적으로 나눠서 쓴 거를 한 번 더 나눠서 썼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말은 가트너 같은 자료에서도 보면 베어메탈 하나를 가상머신 10개로 나눌 수 있고 또 가상머신 하나를 컨테이너 10개로 나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베어메탈 기준으로 물리 서버 하나에 컨테이너 100개까지 쓸 수 있다는 이런 산술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상머신보다 훨씬 더 가볍고 또 덴시티가 높다. 한마디로 물리 서버 하나에 과거에 가상머신 10개를 가지고 10개의 엔터프라이즈 포털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100개 혹은 80개, 60개의 다른 업무 시스템을 올려서 구동할 수 있다. 같은 리소스를 가지고. 이런 것들. 그리고 당연히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매니지먼트 해야 되나. 베어메탈 하나 하는 거랑 가상머신 10개 하는 거랑 컨테이너 100개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앞서 설명해서 컨테이너가 100개, 1000개, 10,000개, 100만 개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매니지먼트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가 뭐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운영그룹이라면 애플리케이션 쪽은 좀 다르죠. 애플리케이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패키지 안에 런타임 환경까지 다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미 빌드된 결과물들이 있는 거죠. 재컴파일 할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그 환경을 내 개발 로컬 PC든 테스트 환경이든 그리고 운영 환경까지 모두 다 재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컨테이너 환경 안에 아까 말씀드린 런타임 환경에서 프로퍼티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환경이 바뀌어서 다시 테스트할 때 환경적인 요인을 고민하실 필요조차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기존에 내 로컬에 맞춰서 뭔가 스태틱, 일명 하드코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막 개발했던 테스트 코드 형식은 처음부터 개발할 때부터 좀 배제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컨테이너에 대해서 어떤 스택으로 쌓여 있는지 좀 더 손쉽게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OS나 가상머신 위에 컨테이너 실제 저희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랑 연동할 수 있는 그 커널이랑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립 컨테이너 같은 라이브러리 그 위에 미드웨어, 와스 서버나 웹 서버 같은 DBMS 같은 거 위에 실제 개발된 소스 코드까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패키징이 된 거고 아래에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 부분은 당연히 운영 그룹이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개발자 그룹이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걸 갖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과거에는
애플리케이션 쪽은 얘기하는 거는 단위가 뭐 자바로 따지면 무슨 와르 파일, 뭐 이어 파일, 그리고 다른 빌드 클래스 이런 걸 얘기한다면 DLL. 운영은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퍼포먼스 뭐 수치, 그리고 뭐 보안 점검 결과 뭐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그거를 서로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단위가 이제 똑같아졌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이게 격리가 되어 있던 계속 충돌이 나던 그림에서 지금은 이 컨테이너 베이스로 서로 이제 얘기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단순히 개발이랑 운영 그룹을 떠나서 실제 비즈니스 오너들한테도 임팩이 갑니다. 그러니까 업무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기능이 새로 만들어졌거나 마켓에 새로운 어떤 붐이 일어나요. 트렌드가. 그럼 그거를 업무 시스템 혹은 고객 대상 시스템에다가 반영을 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거 만드는데 6개월, 1년, 8개월이 걸렸었다고 하면 지금은 새로운 또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그 기간이 기다려졌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 시간을 못 기다려준다는 거죠. 이미 업무 시스템 6개월 후에 배포되기 전에 새로운 요구사항이 또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컨테이너 기술의 빠른 아키텍처와 빠른 배포를 이용해서 경쟁사보다 훨씬 더 빨리 서비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데브옵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일반적으로 개발에서부터 운영까지 나가는 뭐 프로덕트 라인,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자 그룹에서 소스를 개발하고 소스 레파지토리, 뭐 깃서버나 섭버전이나 뭐 비주얼 소스 앱 같은 형상 관리 툴에다가 소스를 커밋하면 빌드 배포 툴인 뭐 젠킨스나 뱀부 같은 걸 통해서 빌드 배포를 하죠. 그리고 이 컨테이너 기반의 이런 데브옵스 환경에서는 과거에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슉 넘어갔다고 하면 지금은 이걸 컨테이너 패키징을 한 후에 해당 타겟 서버가 물리 서버든 가상화든 클라우드든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컨테이너를 올렸을 때 굉장히 팬타스틱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건 있어요. 개발자 입장, 운영자 입장, 그리고 기업 고객 입장으로. 자, 아까 그 그림에서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근데 컨테이너가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자바로 만든 소스가 있고 뭐 제이보스 EAP나 탐캣 같은 거 위에 개발된 소스 코드가 있어요. 리눅스 위에. 근데 배포의 대상 서버가 한 대가 아닌 거죠. 근데 그 한 대가 여러 대이면서 동시에 가상 머신과 물리 서버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일단은 어딘가는 보관을 해야 되고 또 어디다가 이게 무슨 업무 시스템 A 업무 시스템이면 1번 서버, B 업무 시스템이면 2번 서버 이런 식으로 어디다 배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얘를 몇 개까지 만들어 놔야 될지 그리고 얘를 와스 서버가 3대인데 3대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일명 헬스 체크나 러닝 체크 같은 것 라이브니스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운영적인 입장, 오퍼레이션 입장 그리고 배포를 하는 그런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해야 될지 디플로이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냐? 배포해야 될 이런 이미지, 컨테이너 이미지가 하나의 업무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또한 그 업무 시스템이 하나가 항상 독립적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 하나가 뭐 애플리케이션 서버다, 하나는 DBMS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종속성이 이렇게 정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배포가 돼야 되거든요. 이 애플리케이션 서버만 배포된다고 기능이 안 돌아가니까요. DBMS를 못 가져오니까. 그런 것들을 업무의 특성상에 맞춰서 어떻게 같이 시스템에 배포할 거냐. 또 컨테이너를 배포했는데 컨테이너가 몇 개 배포됐고 몇 개가 CPU를 어떻게 쓰고 있고 메모리를 어떻게 쓰고 있고 그 안에 로그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로그를 취합해서 볼 수 있고 그런 거를 어떤 대시보드 형태에서 운영자가 좀 더 깔끔하게 쉽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는 말 그대로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코드나 이런 것들이 뭔가 보안에 취약적인 어떤 말시스 그런 소스 코드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성능에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어놨어요. 개발 그룹에서 너무 그런 걸 고민 안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자동으로 어떤 기능적으로 서포트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기술을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빌드 배포하는 거에 대해서 혁신을 가지고라는 거 목적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컨테이너는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될 한 4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호스트. 컨테이너는 리눅스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있는 커널 기술을 발전시킨 기술이기 때문에 그 리눅스라는 기술에 OS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리눅스라는 OS가 아무 OS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눅스 OS 위에 컨테이너를 올렸을 때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어떤 컨트롤 그룹이나 네임스페이스 같은 자원 할당, 그리고 시큐리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지원이 되는지 OS 레벨에서, 그리고 OS 자체도 컨테이너에 맞게 굉장히 라이트웨이한 건지, 이런 OS를 어떤 걸 쓰는지,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빌드 배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을 하는지, 그래서 개발 그룹과 운영 그룹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용이한지, 그리고 매니지먼트, 앞에 세션에서 설명 드린 클라우드 폼즈처럼 매니지먼트, 단순히 그냥 컨테이너를 빌드 배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 로그들,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엔터프라이즈에서 관리하고, 컨테이너가 어떤 정보를 영속적으로 갖고 있으려면 외부 스토리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외부 스토리지도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컨테이너 아키텍처에 맞는 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레드햇은 이제 그런 거에 관련돼서 OS는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레리라고 불리우는 제품과 아토믹 호스트, 컨테이너 OS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플랫폼은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 파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프라이빗, 파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폼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라고 불리우는 저희 글러스터나 셉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다시 앞에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아까 파이프라인에 컨테이너 부분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 해당 것들이 가상머신이든 물리서버든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그런 거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 부분이랑, 그리고 빌드 배포에서부터 개발과 운영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피처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저희는 이제 오픈시프트라는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오픈시프트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데브옵스 이네이블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브옵스는 People, Process, Technology라는 3가지가 하모니가 이루어져야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술만 도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R&R도 바뀌어야 되고, 그 사람 간에 일어나는 어떤 업무 프로세스들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개발 그룹과 운영 그룹이 합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상의 팀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개발자를 뽑는 그런 소요가 많았다면 지금은 데브옵스 엔지니어라는 뽑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프로세스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애자일 방법론 같은 것들이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는 거죠. 좀 더 이렇게 플렉서블하고 빨리 그 비즈니스 변경 사항들, 그런 것들을 대응해서 IT 시스템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그걸 위한 어떤 툴들, 이슈 트래킹이나 아니면 플래닝,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고요. 그 중에 오픈시프트는 기술 부분에서 데브옵스를 가장 잘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은 클라우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 중에서도 파스라는 플랫폼까지 제공하는 아키텍처가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저희 레드햇에서는 파스 제품으로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이 있고요. 그래서 데브옵스 이네이블러다. 이것만 도입한다고 해서 데브옵스가 되는 건 아니고 피플 프로세스 부분을 반드시 염두하시면서 같이 고민하셔야 될 거고요. 그 위에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클러스터 스토리지,
과거에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가 별도의 서버, 뭐 물리 서버에다가 로컬 디스크를 가상으로 여러 개를 묶어서 마치 분산 스토리지처럼 쓰는 거라고 하면, 글러스터는 저희는 CNS, 컨테이너 네이티브 스토리지라고도 부르고 있거든요. 그 말은 저 스토리지 자체도 컨테이너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시프트가 사용하는 가상머신이나 물리 서버나 클라우드에 있는 그 안에 쓰고 있는 여유분의 스토리지, 로컬 디스크 자체도 저렇게 스토리지로 사용할 수 있게 컨테이너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 클라우드 폼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자,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션을 통해서 이제 가져가셔야 할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 중에 반드시 이제 기억하실 거가 이제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컨테이너라는 기술을 도입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개발 배포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맨 밑에 있는 뭐 오픈시프트.com 데브 프리뷰라는 데 들어가면 그냥 개발자 로그인을 통해서 오픈시프트 말씀드린 거를 그냥 클라우드 형태로 그냥 사용하실 수 있어요. 30은 무료로. 물론 무구장창 만들 수는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프로젝트 제한이 있으면 만들 수 있고요. 또 저희 컨테이너 디벨로먼트 킷이라는 그런 툴을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개발하시는 분의 PC가 뭐 랩탑이나 데스크탑이든 윈도우즈든 뭐 리눅스든 뭐 페도라든 그 맥 OS든 상관없이 그냥 설치하면 본인의 PC에 가상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자바 개발자면 그냥 뭐 이클립스 기반의 개발을 하면 우리 이 컨테이너가 만들어지죠. 근데 그걸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이클립스 기반의 저희 제이보스 디벨로퍼 스튜디오라는 것도 제공을 해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단넷도 마찬가지로 MS에서 제공하는 그 툴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환경으로 가상화해서 만드실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컨테이너 기반으로 개발을 하면 개발 프로세스, 그리고 개발하는 그 기간, 그리고 그 테스트 환경, 빌드 배포 환경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작업들, 운영 그룹과 개발 환경 사이에 컨플릭이 나는 부분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컨테이너를 도입해서 만능이 아니다. 컨테이너를 도입하려면 아까 네 가지 측면, 뭐 플랫폼, 매니지먼트, 그리고 스토리지, 그리고 호스트, 그 위에도 뭐 보안이나 성능, 그리고 뭐 로그, 그리고 운영자들이 볼 수 있는 어떤 대시보드 형태의 그런 매트릭스 정보들,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사용하시려면.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다 준비되어 있고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좀 더 나중에 고민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애플리케이션을 빌드 배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인 거에서 바뀔 때 컨테이너 기술은 굉장히 가치 있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검토해 보실 만한 좋은 기술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